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딸인 문다희 씨에게 준 건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입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여당 야당 한 명씩 추천하는 거 합의하셨다면서요, 원래. 근데 민주당 추천 후보는 통과, 국민의힘 추천 후보는 부결.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뒤통수 맞았다. 앞서 이상희 의원은 야바위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갔는데 원래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에서는 저희들이 의총에서 보고받기로는 국가인권위원 추천 관련해서 예. 당론으로 여야가 그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예.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 예. 그의 기본은 좀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F학점이었어요. 예. 계속 F학점인 국가인권위원을 추천을 하니까 같이 위원회에서 일했었던 서미화 국회의원이 자기가 같이 일했었던 같은 위원으로서 봤을 때도 예. 도저히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과 활동에 있어서 너무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네.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의원들이 조금 더 이 문제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자료를 보고 자율적인 투표를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저는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들은 존중해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예. 모르겠어요. 그 여야 원내대표끼리 네. 인권위원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합의한 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예.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조건으로서 예. 국민에 선출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애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 그런데요. 이 국회에서 이제 의결하는 것 중에 인사에 관한 거요. 법에는 그냥 국회목 몇 명 이러는데 이게 머릿수대로 표결하면 그냥 다 다수당이 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골고루 다수당 소수당 골고루 하기 위해서 합의하고 합의한 안들은 다 되게 통과시켜 줬잖아요, 이제까지.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합의 보기에는 정신인 건데. 합의 정신인데 그 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예. 지금 국회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 자체가 행정부도 없고 예. 여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국회의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잖아요. 의원님, 그런데요. 만약에 저 국민의힘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면 애초에 합의할 때 이 사람은 우리가 합의 못 해줍니다. 그렇게 저는 하는 게 맞지 않았어요? 제가- 합의해주고 나서 표결할 때 부결시키면 국민의힘 저는 입장에서 되게 제가 황당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로 듣기로는 여야가 예. 합의했다라고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그거는 서로 예.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라고 여야 원내대표가 예. 각자가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추 원내대표나 박 그래요?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각자가 스스로 인정했다고 했지 합의해서 사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앞으로 저 인사에 관해 가지고 여당목 야당목 이렇게 합의해 가지고 통과시킬 일이 많을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뭐, 어찌 됐건 제가 합의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깨져서. 서로 얘기를 좀 잘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고 예. 그 존중의 필요를 저는 가장 먼저 깬 거는 예.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요? 한마디로 예. 첫 그 4년의 임기를 시작한 국회 개원 연설에 대통령이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것조차 예. 그 출발이 아하. 국회 자체와 민주당과 의장을 무시했던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상황이 연결되고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네네. 보니까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부분이 너무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저는 이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죠. 예.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것에 아하.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는데 예. 그러면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그 사안을 조사하고 예. 그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그 문제가 없으면 종결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수사가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4년째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할 시에
그것이 그 대가성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고 뇌물죄로 수사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게 아니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를 끝난 2022년 5월 9일 이후에도 네. 이후에 여러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그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민주국가에서 수사를 하는 수사 원칙 이 자체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셨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그 누구도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별건으로 수사하는 권한을 우리 정부의 검찰에 주지 않았다. 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내에서 인권을 알겠습니다. 보호하는 조항에도 그래서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게 또 야당 대표에게조차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수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네. 4년간 수사를 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시기에 뇌물죄로 딱 찍었던 사안이 네. 사안이 아니면 종료를 하는 게 맞죠. 어허. 그런데 별건으로 네. 그리고 2022년 퇴임 이후에 일어났던 사안에까지 사위의 어머니, 사위의 누나, 사위의 매형, 문다희 씨의 이모부 그리고 국토부, 중개벤처부, 감사원 수많은 기관에 대한 사람들 압수수색하고 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불러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네. 죽을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고 수사의 목적이 공정하게 죄를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예.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 수사해서 포털 안에 세워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를 예. 전환하기 위한 정책 목적의 수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피의자로 돼 있습니다. 검찰이 소환 조사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라고 하십니까? 일단 저는 소환까지도 가지도 못할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피의자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뭐 소환은 시도할 거 아니에요. 소환을 하려고 하면은 소환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네. 그 명확한 피의점이라든지 증거 내용이 있어야지 소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소환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4년 동안 100여 명의 사람을 소환하고 수없이 많은 별건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뇌물죄로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아무것도 없어도 질질 끌고 있다? 4년간 예. 수사해서 없는데 그게 제가 하루 이틀 수사한다 나오겠어요. 저희들은 소환의 거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무리한 수사와 예. 별건을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 수사다. 예. 정치 탄압 수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뇌물자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소환 조사를 시도해서 일정 조율에 연락이 온다면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제가 보기 그때 가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네.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아직까지 소환 조사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안 잡혀 소환을 있다는 하기가 거죠? 저희들은 어려울 아, 거다라는 상황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수사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 그 뭐 국회에서도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의 어허. 의원들이 있잖아요. 봤을 예. 때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 예. 별건의 수사다. 예. 과연 이거로 피해자로서 공소 유지를 하고 예. 재판을 갈 수 있을까? 예. 그냥 무자막지하게 조선시대 연산군 알겠습니다. 시절에 뭐 포도청이나 의금오면 모를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거를 가지고 소환해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알겠습니다. 우려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자 검찰의 기본 입장이 이런 거예요. 사위가 특혜 채용을 통해서 저 급여를 받았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사위 저 딸 부부한테 생활비를 대줬는데 사위 취업 이후에 생활비를 안 대줬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얻은 것이다. 뇌물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또 어제 나온 얘기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희 씨 부부한테 정기적으로 줬던 돈 이게 이제 생활비가 아니고 임대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입증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입증 가능하겠죠. 예.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좀 통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딸 다혜 씨에게 정기적으로 줬던 것은 네. 생활비가 아니라 그 사위가 소유하고 있었던 구기동 빌라 이 집에 네. 임대료다. 그리고 그 임대료의 그 가격도 네. 전 임차인
전 임차인이 내던 금액과 동일하게 예. 그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안 됐다. 본인도 그래요? 만약에 임대료 주지 않으면 또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서 네. 아주 정상적으로 전 임차인이 냈던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네. 그것을 생활비로 이렇게 호도해서 피사실을 유표하거나 그다음에 호도된 사실을 이렇게 그 발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러기 때문에 생활비를 줬는데 사위가 타이스타제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해서 받았던 금액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예. 이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죄로의 기소는 예. 수사는 것이다. 원천적으로 예. 무효이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소환이나 수사가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아, 명확하게 끊어야죠. 예. 그런데 또다시 2022년 이후에 많은 무슨 그래요? 그 예. 통장에 대한 압수수색 김정숙 여사에 대한 예.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 먼지 떨이기 수사를 가지고 나가는 건 안 맞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질문 드렸냐면 어제 한 보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 사위한테 물어봤더니 검찰이 전 사위가 제 생활비 대준금이다 또는 임대료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돈의 성격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네. 원하는 바대로의 언론 플레이였다라고 봐요. 아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네. 명확하게 구기동 그 사유의 집에 대한 임대료를 전 임차인이 냈던 금액만큼 예. 임대료를 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생활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죠. 왜 생활비로 생각해요? 집을 알겠습니다. 빌려서 썼던 돈을 예. 명확한 관계에 의해서 돈을 지불한 거죠, 임대료를. 예. 그래서 저는 검찰이 그거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면 저는 예.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명확하게 검찰도 그것을 임대료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억지 기소와 억지 피의자 전환을 위해서 제가 보기엔 생활비로 예. 엮어서 뇌물죄로 만들어 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문다희 씨 국감 증인 채택 추진하는 것 같던데 채택되면 출석합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오 알겠습니다. 근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합의 안 해줍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근데 사안 저- 지금 사안 자체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물죄로 기소해서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지금 붕괴됐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문다희 씨 사위 간의 관계에서 구기동 빌라에 지급했던 알겠습니다. 돈이 자, 근데 명확하게 임대료라고 표명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소환해서 의원님 그러죠? 양측에 똑같이 이제 어떻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했잖아요. 저 증인 채택한 거죠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장보 최은순 씨 법사위에서. 네, 법사위. 그런데 문다희 씨는 채택 거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 저는 사안이 진행이 돼서 네.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을 넣고 전조로서 역할 그리고 그 이후에 피의자가 명확하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사안들처럼 나온다면 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의 지금 뜨거운 감자 금투세 얘기 좀 해볼게요. 결정하긴 합니까? 어제도 미뤄졌죠. 미뤄졌는데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죠.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세요? 시행 유예 폐기. 저는 기재비를 초선 재선 3선 동안 같이 예, 논의를 예. 해왔고 조세 소위에서도 해왔던 사안인데 그 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통과할 시에는 기재에 없었지만 그 이후에 기재에 들어가서 가상자산에 대한 그 소득세를 유예한 것을 의결을 했지만 예. 저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아하.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이거든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도 발의하고 같이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 소위를 통해서 의결했던 법안이면 예. 그것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를 서로 합의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예.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여야 합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예. 지켜지는 것이 어허. 우리나라의 예. 그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현재 수준이 그런 네. 정도의 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예. 봐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예. 또 어제는 주가가 확 올랐잖아요. 그러면 예.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여부가 예. 우리 전체 금융시장의 알겠습니다. 성장과 침체를 가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너무 변강부회하면 안 돼요. 어제 이제 이소영 의원 인터뷰 저희가 했었는데 그저께 있었던 토론회 이후에 유해 쪽으로 좀 민주당 내 추가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의견들이 다수의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유해? 아 그래요? 아니 정성호 의원은 또 폐기 뭐 이 얘기까지 하셔가지고. 그건 좀 더 강하게 나가신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다수 의견은 유해로 가는 것은 맞습니까? 현재 아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예.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김영진 의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예. 현재 상황에서 현실의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법적인 수용성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도 예. 조금 더 정치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도부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개인 의견과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론 낼 거로 전망하세요? 당내 분위기를 봤을 때. 한번 예측해 보죠. 뭐 지켜보시죠. 길지 않은 장내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